현장 질의 받겠습니다. 네, 지금 각 자리에 저희가 종이와 펜을 놔드렸어요. 지금 쭉 후보님들의 토론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 궁금하신 부분을 그 A4지에 지금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고 앞으로 비행기를 접으신 분들은 저희가 문제 하나 듣고 동시에 날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달을 날리는 행사를 갖고 그 앞으로 다 모이면 여기 단상 위로 저희가 다 올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접으시는 사이에 저희가 후보님들한테 질문 하나 포스트잇으로 질문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개만 할까요? 제가 하나 그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법에는 교육 이념을 홍익인간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진보 또는 보수들 후보들께서 표방하시는 어떤 관련을 갖고 있을지 생각해 두신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있는데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와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요거를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도 후보님 먼저 차례인데. 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저는 앞으로 우리 민주시민교육을 기르는 데 있어서 우리 촛불에서 경험했듯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권한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촛불 정부를 탄생시켰고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인천이 민주시민 교육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 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홍익인간의 이념과 세계 시민 교육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인천은 공항이라든 그리고 뱃길, 땅길 세 가지의 아주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는 그런 세계 시민 교육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한중일 관계 전문가를 좀 만들면 이제 앞으로 한중일의 관계 전문가가 곧 세계 전문가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답변이 1분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요. 1분 내로, 1분 정도로 압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 의원님. 사실 질문한 분의 질문의 뜻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교육 이념에 홍익인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보 보수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교육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보와 보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보수와 진보는, 보수는 변신에 좀 느리고 진보는 변신에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엄청나게 소위 그 변신에 빠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에는 끊임없이 변신을 했거든요.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변신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우리 한국만이 아니고 글로벌 세계에서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나의 위치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리더는요 시대에 따라 다르잖아요. 1970년대 박정희 시대 때의 대통령의 리더십과 지금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다르지 않습니까? 70년대에는 우리가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으로 해서 먹고 사는 거에 더 급급했다면 지금은 다른 차원에서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다른 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더 충분히 들어왔나요, 질문이? 다 잡으셨나요? 아직 안 잡으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학교의 모든 문을 폐쇄하고서 정문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아이들을 위한 안전조치인지 대안으로 효율성과 지역 특성, 학교 특성을 고려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최 의원님 먼저 하시죠. 제가 생각하는 바를 똑같이 질문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공범을 사진 찍는데 다문화 학생을 한 사람을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암 초등학교인가요? 거길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문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교문을 지키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의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그 학생이 점심시간에 나오게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학생들을 안전을 한다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을 다 차단하고 있는 게 이것이 결국 학생들의 안전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충분히 더 유연한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 안에 들어갈 때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문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인하대학교 같은 거는 완전히 담을 다 없앴지만 그래도 그렇게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거든요. 주변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거기를 어떻게 지키냐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는 미명하에 다 차단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안전과 부모들이 생각하는 안전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학생들의 대답은 전혀 뜻밖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1학년 학생들한테 학교 들어가니까 어때? 걔가 딸만 둘이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언니는 다 만족한대요. 대답을 안 하는데 1학년 어린이가 뭐라 하냐면 상을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상을 안 주니? 그랬더니 언니 때는 상을 많이 줬는데 요새는 상을 많이 준다고 남발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상을 주지 말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어린 1학년 학생이 너무너무 저한테 좋은 답을 줘서 내가 교육감이 되면 다시 상을 많이 주는 거로 하겠다. 네가 제안을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마무리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있는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도 후보님. 정문만 열려 있다는 것이 좀 답답하시죠. 실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한동안은 담장 허물기 사업이 또 학교에서 진행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담장을 허물고 전부 다 거기를 화단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누구나 학교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다녀보니까 도로담을 다 만들었더라고요. 학교 안에 좋은 일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무단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안전으로부터 위협되는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담장을 세웠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과거에 없었던 안전 지킴이 분이 또 문 앞에서 들어가는 분들을 다 통제하고 있어요. 누가 들어갔는지 나왔는지. 이거는 옛날 이제 기업 같은 데나 또는 사립학교 같은 데서는 있었는데, 자꾸 이제 그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또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거냐, 이런 부분 때문에 CCTV도 막 50대, 70대씩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마무리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현재 학교의 모습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학교가 학교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 바깥의 지역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을도 교육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 교육 생태계 전체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을 구조로 바뀌어 나가면서 학교가 담장을 허물고 함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2개 더, 우리 8개 정도 생각했는데요. 이거 다 하고 나서 비행기 그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개 더 해보겠습니다. 이쪽 차례죠. 예, 아주 간단한데,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혹은 진학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주제 토론에 나오긴 했지만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 후보님 차례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 진학과 관련돼서 한동안 원래 특성화고등학교의 목적은 직업교육입니다. 직업교육을 통해서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근무를 했었던 그 시절에 한 1990년대 중반서부터 2000년 중반까지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직업교육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학 진학의 한 방편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고등학교 가기 어려우면 특성화고를 통해서 진학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다시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50% 밑으로 또한 내려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고 본래의 그런 직업교육에 맞게 하고, 대신에 요즘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학생들 모집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특성화고 학과 개편, 이제 뭐 제가 있던 학교가 인천여자공고였었는데 뷰티 예술고로 바꿨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아이들을 모집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무리요. 네. 경인여고도 그 보건고등학교, 또 세무고등학교, 이렇게 특성화된 그런 학교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학과 개편이라든가 시대에 맞는 그런 흐름을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 의원님. 저는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대로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진출로는 있어요. 지금 아마 도 후보님이 곧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특성화고 나와서 취업을 했다가 3년 후만 지나면 다시 대학 진학할 수 있는 진로가 생겼습니다. 인하대학교에 평생학습교육대학이라 해가지고 약간 본대에 들어온 학생들보다는 등록금도 좀 작고 이렇게 야간에 하고 있거든요.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이렇게 하고, 학점도 약간 대학은 130학점인데 이 학생들은 126학점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구수가 굉장히 늘어서 대학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새는 이제 학생 수가 학령인구가 줄고 하면서 그렇지만 특성화가 나온 사람들이 직장 가서 일하다가 자기가 다시 대학을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진로를 교육부에서 사실은 만들어준 것입니다. 재작년에 이대에서 큰 사건이 터졌던 것도 바로 이 대학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것이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특성화고는 가서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다시 대학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제가 아까 그 대학 막 입학한 학생들 10명하고 얘기할 때 여학생이 자기가 특성화고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자기가 그냥 일반 대학을 가고 싶더라.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려웠다. 특성화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가는 진로에 대한 이런 지도를 하나도 안 해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 나도 몰랐어. 그러면 내가 교육감이 된다면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서 일반계 학생하고 똑같이 대학의 진로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을 내가 열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성화고는 옛날보다 여건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공부하기 싫고 그냥 나는 고등학교 나와서 취직하고 싶어. 그럼 가게 하는 겁니다. 사회생활 하다가 아니야,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어. 그럼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진로가 지금 생겼습니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트 네 번째 하나 더 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 똑같은 건데, 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네. 이번에는 최 의원님 먼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정책은, 저는 아까 그 1학년 학생을 얘기를 듣고는 너무 깜짝 놀라서, 우리가 한 4, 5학년 가면 벌써 생각이 약간 굳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숨기는데 1학년에는 아주 자유롭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걔네들이 생각하는 행복. 어려서 모를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영재교육하는 무슨 프로그램을 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하고 자기 언니가 중학교 2학년인가? 그런데 국악을 하더라고요. 언니는 굉장히 우수해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상도 많이 타오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은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눅이 들어있다가 그 방송에 카메라가 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걔의 생각을
물어봤는데 너무 훌륭하게 대답을 하는 걸 보고 야 5학년인데 저렇게 얘기를 잘하는데 저거를 숨겨놓고 얘기를 안 하고 어른들은 제가 어리니까 얘기를 안 듣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3학년의 키에 맞춰서 제가 키를 낮춰가지고 그 학생들의 우선 얘기를 들어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행복을 찾아가는 우선 첫 번째 그 네. 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까지 듣겠습니다. 또 의원님. 네, 아이들이 행복한 것은 맛있는 점심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노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놀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나가기 위한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는 것은 낭비고 또 예체능하는 것은 낭비고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좀 걷어내고 우리 동암중학교 학부모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애들 성적으로 기죽이지 마세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지 즐겁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한 학부모님이 애들 공부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무서운 얘기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지만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 말의 다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포스트 여기까지 하고요. 종이 비행기 날리시는